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트럼프 얘기네. 네. 연일 계속되는 트럼프 얘기로 주식시장도 뭐 출렁출렁 하는데 네. 뭐 관세만 주로 얘기했는데 입항료? 중국 배는 들어오지도 마. 들어오지도 마는 아니구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돈을 내시오. 돈을 내. 꽤 많이. 많이 내시오. 너희는 중국 배니까. 그냥 한 판 붙어 그냥 차라리 매번 이러지 말고 어디 괌이나 뭐 어디 사이판이나 여기서 그냥 결투를 하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그랬다고 해서 또 시끌시끌한데 또 이 좀 자세한 내용을 배워봐야 할 것 근데 같아서.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 배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코리아가 제일 수혜를 입을 거다. 오랜만에 트럼프 덕분에 수혜도 입네. 예, 그러면 걸. 중국 배는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한국 배는 괜찮다는 뜻 아니냐? 아니, 물론 괜찮지. 중국 배를 제외한 에브리 컨트리의 배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중국 배 못 들어오게 하면 미국은 그럼 배가 필요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배, 중국 배 아니면 한국 배니까 전 세계 배들은 이제 그러니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혜택도 오려나? 예. 뭐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온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통상의 아들 김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통상의 아들 좋습니까? 아들이 어울리는 것 같아. 도대체 김상우 아빠가 기자는. 몇 명입니까? 뭐 아들이 어울려. 농민의 농민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무슨 오늘, 얘기입니까, 오늘 이거? 드릴 말씀은 그 최근에 어쨌든 미국이 중국을 지역해는 가장 큰 무기는 관세잖아요. 관세.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관세는 아니고 관세라고 하는 거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장점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단점인 게 네. 중국을 타겟팅한 것 같은데 우리까지 한꺼번에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배 이야기. 요거는 미국이 중국을 정밀 타격을 했고 그 반사이이고 우리가 꽤나 많이 볼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싸워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괜찮아. 우리 입장에선.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여튼 그 배라고 하는 거, 해상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패권국의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잖아요. 예. 옛날에 뭐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영국, 미국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리를 넘보겠다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조선 능력을 키워서 전 세계 뭐 선박 건조 시장은 뭐 거의 70% 장악을 했으니까 예. 거기에 뭐 해운사 그다음에 그 해외에 있는 항만들까지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보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칼을 빼든 격입니다. 사실 그리고 뭐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조치는 사실 트럼프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발표는 하지 않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그냥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의견 수렴을 받을 거고 의견 수렴을 반영해서 그냥 이런 조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보에 게재했으면 이미 시행된 거네요. 그냥 아니요, 뭐 이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으니까 그 의견 수렴을 다 받고 최종안을 의견 수렴을 반영할 건 반영해서 아마도 하반기쯤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네.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배는 입항료라고 하는 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유형은 뭐 세 가지 유형의 입항료를 부과합니다. 일단 중국 해운사면 배가 뭐든 간에 선박 통수단 뭐 $1,000씩에서 대당 최대 $1,000,000까지. 해운사가 중국이면 돈 내시오. 맞습니다. 해운사가 중국이면 돈 내시오. 그다음에 2번은 두 번째 중국 배면 돈 내시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해운사, 네덜란드 해운사여도 맞습니다. 배가 메이드 중국 인 배다. 차이나면 돈 내시오. 맞습니다. 최대 $150만. 이건 뭐 선봉량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 $150만. 그다음에 세 번째 중국의 그 선박을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해놓은 해운사 야, 이건 그것까지? 그것까지 해서 좀 심하다 이건. $100만. 야, 니네 중국이랑 카톡 하나라도 했으면 그냥 돈 내 이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배면 이 중국 배를 가지고 있다 싶으면 예. 어떤 해운사도 사실 이 수수료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네덜란드 해운사인데 네. 진짜 예전에 중국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당근 조치로 그냥 바로바로 다
입항료를 내야 된다. 당근에 팔아야 되겠네. 맞습니다. 너무 누가 사? 억울하겠다. 대신에 누가 사? 대신에 중국 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배로 미국에 들어가면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미국산 배를 갖고 중국 있으면? 배를 가지고 있는 해운사라고 하더라도 중국 배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중국 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는 미국 배로 들어간다. 아. 그러면 수수료 면제. 미국이 배가 있긴 있대요? 미국산 배가 어디 있어? 미국산 배. 얘 어디서 그 아주 작은 상선들이 있긴 하나 배도 봐요. 못 만드는 것들이 아유 진짜. 야, 진짜 이건 너무한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최대 150만 달러라고 하니 야 150만 달러면 10억쯤 되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예. 이런 뉘앙스로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KB증권이나 그 증권사에서 계산해 놓은 걸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이게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의 운임이 1TU당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짜리잖아요. 20피트짜리. 요거당 한 1,453달러 정도가 됩니다. 요즘 요즘. 한 200만 원 되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주력이 한 1만 TU급 컨테이너 선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일방 노선 여기서 꽉 채워서 가면 한 200억 번에. 가면 그렇죠. 1,453만 달러니까 200억 정도 버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돌아올 때는 빈배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미국 항구에 2곳이나 3곳 정도를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서 증가지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평균 절반 정도 채워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 왕복하는데 한 300억 드는 건 버는 건데. 그렇죠. 매출을. 왕복하게 되면 2,180만 달러 정도를 벌게 되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대 150만 달러라고 하면 2곳 들어가게 되면 300만 달러, 예. 3곳 들어가게 되면 450만 달러. 예. 그러면 3곳 들어가게 되면 그 한 60억. 번 왔다 갔다 할 때 그 매출이 한 20% 정도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300억 그래, 매출인데 300억 벌러 한 70억 내야 된다는 내야 뜻이네요. 됩니까? 맞습니다. 어. 요 정도까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알려졌는데 제가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막 부담은 되겠지만 크리티컬하진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고서를 봤어요. 예. 보고서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누적적으로 부과를 한다. 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요 셋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100만 달러, 150만 달러, 100만 달러 예. 이렇게 낸 줄 알았는데 요거 다 더하는 거예요. 중국 해운사이면서 중국 예. 해운사이면서 중국 중국 배로 선박이면, 들어오고 어. 중국의 발주를 50% 이상 해놓은 해운사다. 어. 중국 해운사다. 그러면 총 350만 달러를 내야 되는 거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걸릴 때마다 무조건 다 더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야, 진짜 이게 한 번 너무한다. 왔다 갔다 할 때 매출이 평균 2,180 예, 한 8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어. 중국 해운사이면서 중국 배를 가지고 또 중국 해운사니까 당연히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많이 해놨겠죠. 당연히. 그러면 한 번 들어갈 때 350만 달러고 두 번 들어가게 되면 700만 달러, 세 번 들어가게 되면 1,150만 달러를 입항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지 말라는 거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그 중국 배는 미국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 일단 뭐 미국에는 굉장히 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많이 소개해드리는 게 미국 무역법 301조. 이번에 명분이 뭐예요? 명분 똑같습니다. 양식 이게. 있는 미국인은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당연히 그럴 텐데 무역법 301조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 이러이러한 어떤 그 해외 국가의 반칙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본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그 USTR에 청원서를 냅니다. 얘가 반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조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USTR이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2024년 5월쯤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USTR이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예. 지난 2월 14일인가 이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칙을 많이 하고 있다. 불공정한 그 거래 관행이라고 하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자본주의를 뭐 도입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획 경제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하는 거긴 하지만 중국은 5개년 계획을 딱 하면 세우면 목표치를 딱 찍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목표치만큼 국가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조선업이라고 하면 철광석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했고 이것 때문에 그 굉장히 싸게 철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후판이잖아요. 예. 이 후판의 공급 가격이 경쟁국 대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훨씬 30% 40% 싸게 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무역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국영 기업들 예를 들면 해운사들이 보통 선주들이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도 코스트코라고 하는 중국 원양 해운 집단이라고 하는 국영 기업이 있는데 네. 여기서 배 발주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 배 발주를 엄청나게 해주죠. 예. 이렇게 해서 또 몰아주고. 중국군이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하지 그럼 중국군이 뭐 한국 맞습니다. 조선소에서 발주합니까? 요것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배를 위해서 발주를 한 거냐 아니면 니들이 이 도와주려고 시장을 한 장악하기 거냐. 위해서 발주를 한 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선주가 배를 발주를 넣을 때도 예. 그러면 중국의 이제 국영은행들이 일종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이렇게 금융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저금리로 해주고 예.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국영 기업을 비롯한 민영 기업들이 다 이렇게 쪼개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얘네들을 계속 하나씩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1등을 하나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규모 경제를 이루어서 얘로 세계를 제패하더라. 그래서 사실 중국 선박공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쪼개져 있던 조선소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모았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게 중국 선박공업 집단이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조선업의 몰락을 가속화했다. 그리고 이게 미군의 전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거는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쯤에 미국에서 꽤나 이렇게 그 화제가 됐던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 해군 정보국에서 2023년에 아마 뭐 보고용 슬라이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10만 톤급 뭐 잠수함이나 혹은 선박을 미국이 한 대 만들 때 네. 중국은 200대를 만들더라. 만약 이렇게 와. 되면 중국이랑 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 대만 때문에 뭐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소모전인데 만약에 이 소모전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미군은 어떻게 수리하고 배를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중국군이랑 싸울 수 있겠냐. 예. 이런 얘기가 이미 2023년부터 미국 내부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 보고서 결과가 나왔고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뭐 미국도 조선소가 있기는 하죠. 중국의 조선소가 한 13개쯤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미국도 7개쯤 있으니까 요건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상하이 장난 조선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항공모함 만드는 데인데 여기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미국 전체 7개 조선소를 합한 것보다 더 커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대로 뒀다가는 이게 해군 전력에서 뭐 압도적으로 지겠구나. 요게 그래서 당시 미 해군 정보청에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전함의 숫자인 거예요. 2015년쯤에 뒤집어졌는데 예. 이게 예측치를 봤더니 이렇게 너무 벌어진다. 미국은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고만고만한데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때쯤에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기겠냐. 물론 선박수로만 해군의 전력을 평가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굉장히 큰 요소인 건 맞으니까. 그래도 야, 근데 이렇게 미국의 위기감은 알겠으나 그럼 자기들이 분발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미국이 중국이랑 저렇게 격차가 난다고 해서 그 중국은 아예 들어오지 마. 그건 좀 언페어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목적은 들어오지 마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짜 목적은 뭐냐면 본인들도 이제 조선업이랑 해운업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재건하려면 알겠지만 보조금을 주든지 본인들도 제거하지. 본인들이 재건을 왜 해야지. 중국 배를 왜 말을 그래서 말려요? 뭐 다른 조치도 같이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사실 조선업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 중국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뭐 조선소 해운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혹시 미국 해운이라는 회사 아세요? 몰라요. United States Lines라고 하는 이게 원래는 과거에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패전국이 미국 승전국이잖아요. 네. 독일의 상선을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다 압류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미국 정부가 만들었던 선단인데 이 선단이 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운사였어요. 근데 1980년대 들어서 레이건 정부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조선업이나 해운업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이런 것 법들이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뭐 존슨 액트라고 해서 예. 미국 내에서 상품 수송을 할 때는 미국에서 건조된 배만 써야 된다. 그다음에 CDS라고 하는 보조금도 있어요.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이 외국 비용보다 높을 때 최대 50%까지 차익을 연방 정부가 지원한다. 예. 이거면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 미국 배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근데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게 돌아갔는데 1980년대가 되면서 사실 한국이 굉장히 배를 싸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레이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시장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보조금 너무 많이 줄 수 없어.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추정컨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절대적인 우방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배 잘 만들면 걔네들 하면 맡기면 되지.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보조금 줘가면서까지 조선업이나 해운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조선업이랑 해운업이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이제 와서는 아 이게 그때 생각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중국 배는 들어오지 말고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조선업이랑 그다음에 해운업을 재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조치에 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드는 규제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만약에 그 조치가 시행이 되면 시행 이후 2년까지는 무조건 그 미국에서 운송이 되는 국제 화물, 상품, 뭐 농산물, 화학, 석유가스 거의 뭐 전 제품인 건데 예. 이 제품들 무조건 1% 이상은 미국 해운사이면서 미국 국적기가 달린 선박을 통해서 운송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년 뒤에는 15% 이상은 무조건 미국 해운사와 미국 국적기 선박이면서 이 중에 5%포인트는 미국에서 만든 선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이게 뭐냐면 미국의 새 해운사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미국 맞습니다. 해운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난해 말쯤에 그 미국 의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미국 선박재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선박재건법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에서 조선소를 지으려고 이러저런 투자를 하게 되면 뭐 25% 정도의 세액공제를 주겠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10년 앞으로 10년 후까지 250척 되는 대형 선박으로 이루어진 전략 상선 함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함단을 통해서 미국 화물은 미국 해운사, 미국에서 만든 배 혹은 동맹국들이 만든 배로 국제 운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히 중국 배가 미우니까 들어오지 마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중국 배를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면 사실 많은 해운사들이 중국 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다는 MSC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의 중국 배를 중국 가지고 배.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중국 배로 미국 항구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50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최소 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니는 내야 중국 돼요. 배 갖고 있는 해운사잖아. 맞습니다. 그거에 걸려서. 그래서 최소 50만 달러를 내야 되고 머스크도 마찬가지, 프랑스 CMA CGM도 마찬가지. 뭐 당연히 코스코는 이거 세계 유형에 다 해당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내고 다른 뭐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걸릴 그러면 데가 없을 당연히 것 같아요. 중국 배 없는 데가 어딨어. 중국 배를 앞으로는 발출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해외 전문지 중에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독일의 해운사가 예. 원래는 중국에게 컨테이너 선박을 맡기려고 했는데 하나오션으로 바꾸겠다. 그걸 검토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2주 전쯤에. 이제 이런 그 효과를 거둬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선박 건조가 위축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다고 미국 조선소가 갑자기 일감이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국 배 안 사면 한국 배 사지. 미국이 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만들 줄은 알아? 그래서 라고 미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대한민국 조선사죠. 뭐 예를 들면 한화 뭐 이걸 알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말쯤에 한화가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미국 조선소를 하나 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이 이 조선소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 있는 조선소를 확장을 해서 미국에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갖춰놓게 되면 사실 예. 미국에서도 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못 만든다고 하면 한국에도 발주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중국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져오는 그
선박 건조 물량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또 미국에서 발주가 나는 250척 전략 상선 함대라고 하는 그 발주 물량을 먹을 수도 있는 그 양쪽에서 이제 선박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좋은데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지겠네 아주. 맞습니다. 좋은데 중국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야, 진짜 우리 건 하나도 못 들어가네. 예, 뭐 반격할 만한 거리를 찾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다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적자가 굉장히 이렇게 불균형이 심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불만인 거잖아요. 예.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중국의 1등 수출국이 미국입니다. 5,200억 달러가 넘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니네도 우리 중국 들어올 때는 뭐 입항료를 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뭐랄까 타격은 안 되는 거고. 아.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뭐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거죠. 그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예. 최대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그러면 미주 노선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니들이 들어가.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해운사 다른 해운 동맹들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 동맹 안에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중국이 별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환경이다. 맞습니다. 야, 그럼 뭐 한화, 오션 뭐 이런 데들 현대 중공업 이런 데들이 대박인 거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뭐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우리가 조선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국 MRO 사업 유지 보수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여기 하나 더 더해진 거죠. 어쨌든 발주는 당분간은 중국으로는 못할 테니 최소한 누적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1%라도 가지고 있으면 봤던 게 여기 있습니다. 선봉량 기준으로 0에서 25%는 무조건 50만 달러예요. 방법은 일단 그러면 중국의 해운사들 일단 회의 집합. 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4개 해운사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네. 글로 다 몰아줘? 중국산 배랑 다 중국산 배를 갖고 있겠구나. 중국 해운사들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중국산 배를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중국산 배를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컨테이너 선박을 안 갖고 있는 데가 HMM이랑 대만의 양밍 정도예요. 아, HMM은 너무했다. 중국산 배를 하나도 안 갖고 있냐 그래도 이웃 나라 배. HMM은 그래서 HMM이 그 뭐 예를 들면 해양진흥공사 같은 데서 이제 배를 사주면 거기서 용선을 해서 쓰는 방법을 저희는 택하고 있는 거죠. 어떡하냐. 그런데 그러면 중국 배는 싫어요. 미국 입장에서.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야 배도 다 미국으로 하고 해운사도 메이드 인 USA로 하고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해운사는 그럼 만든다고 치고 네. 미국도 결국은 미국 배를 만들고 싶다는 뜻일 텐데 네. 한국은 괜찮다고 계속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중국 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짜증나. 그러니까 한국 배가 중국 배보다는 덜 화나지만 예를 들면 중국 배가 많이 죽고 한국 배가 또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한국 배는 괜찮습니까? 한국 배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가 신경 쓰이니까. 맞습니다. 니네 조선소 유사시에 군함 건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조선소의 캐파를 줄여야 돼라고 하는 거라서 설마 한국의 조선소들이 유사시에 미군이랑 싸우는 군함을 건조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데 걱정은 듭니다. 그러면 HMM은 같은 곳은 원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네. 다른 중국산 컨테이너선들은 일종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관세랑 네네네. 비슷한데 그렇다고 전 세계의 모든 화물을 HMM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컨테이너가 쇼티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상태죠. 네. 그러면 중국 해운사들은 야 미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한 60억씩 더 내야 되니까 니네 운임 20%씩 더 내라고 할 거고 그럴 때 그 화주들은 야 난 우리 그럼 싫어 니네 안 하고 한국 HMM에 전화할 거야 나쁜 자식들. 그리고 HMM에 전화하는데 전화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화주들이 다 HMM에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전화 통화 어렵고 HMM도
그래요, 싸게 해드릴게요 할까요? H&M도 배가 정해져 있는데 다 온다 그러면 운임을 올려야 되니 H&M은 20% 정도 더 마진이 생기니 떼돈을 벌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중국산 해운사들도 저 어때? 뭐 어떻게 생각 바뀌셨어요? 그죠? 20%더 내고 가세요. 그럼 가야죠.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어쨌든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면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글로벌 교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의 그 선박량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때도 뭐 쇼티지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오히려 무역량이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미국으로 배로 실어서 나르면 답이 안 나오는 물건이네. 맞습니다. 수출 폭이, 수입 폭이. 그렇죠.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는 미주 노선에만 해당이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코, 그러니까 중국 원양 해운 집단이 어쨌든 미주 노선은 점유율 1등이에요. 그래, 제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H&M이 가져갈 수 있겠죠. 예. H&M도 풀캐파일 텐데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제 그러면 어쨌든 H&M 입장에서도 미주 노선을 확보를 하고 또 미주 노선에 어떻게 보면 그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 H&M도 본인들 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프리미어라고는 해운 동맹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어떤 선봉량을 확보를 하게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야, H&M만 뱉어지겠네요, 진짜. H&M이 일단은 당장은 수혜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조선사들도 수혜는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이 매기는 이 부담금만큼 H&M의 요금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그동안 뭐 관세 얘기도 많이 하긴 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이거는. 저는 이게 완전히 그 이렇게도 할수 조선이랑 있어? 해운업의 페이지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80년도에 레이건이 그 본인 그 국내에 있는 조선사와 해운사 이런 것들 다 지우는 선택을 하면서 조선업이 아예 그냥 한국과 미국, 일본으로 넘어갔듯이 예. 이게 아예 이제 또 뒤집어지는 거겠죠. 물론 그때 당시만큼 급격하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조선 산업은 X됐다. 뭐 워낙에 내부 물량이 많으니까 단순간에 뭐 쇠락을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 배를 싸다고 많이 가져다 쓰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많이 때려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볼 만한 산업들이 있을 텐데 중국이 열심히 쫓아온 산업군들이 있죠. 중국이 또 심지어 앞서가는 산업도 있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로봇 산업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한국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사실 로봇 산업은 가장 앞서 있는 게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최근에 미국이 요 따라간다고 예를 들면 뭐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만들겠다고 굉장히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땡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동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회를 삼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H&M H&M 괜찮다. 괜찮을 것 같다. 예. 채팅창에서도 하나오션이 더 괜찮을까? H&M이 더 괜찮을까? 하나오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필리조선소를 샀고 둘 다 제가 안 사야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 광고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제가 뭐 저는 여기서 광고비 받으면 되니까 H&M 뭐 이런 거 안 살 텐데요. 뭐 광고비 안 들어오면 저도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알아서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윈윈 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계기가 단순한 그냥 중국 그냥 화내기가 아니고 큰 변화로 보인다. 이게 김상훈 기자의 생각인 거죠.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다고요? 하반기부터 한다. 아마도 하반기부터 하반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꽤 시행 오래 걸리네요. 근데 생각보다는 원래- 광고의 개진은 됐는데 그쵸. 하겠다는 건 공시가 됐어요. 원래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게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걸 반영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뭐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요건 왜 트럼프가 그 트위터 아니 X에다 안 올렸을까? 항상 뭐든지 요거는 올리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건 바이든 행정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 이렇게 하기로 한 거구나. 아. 바이든도 못 됐네.
너무한다. 그러나 우리 또 채팅창에서는 야 네, 그럼 우리나라는 뭐 좀- 넷플릭스, 유튜브 중국에서는 아예 보지 못하는데 뭐 그거는 페어플레이입니까? 아. 뭐 그거 생각하면 진짜 뭘 해도 괜찮죠. 라는 또 의견도 있네요. 사실 중국이 반칙을 정말 많이 하긴 하죠. 중국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상황인지. 있었다. 재밌네. 근데 뭐 이렇게 막 던져놓고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라서 하는 건지. 또 뭐 안 하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 그렇죠. 또 가보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큰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다. 아유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매일매일 그냥 쏟아지니까 일상처럼 벌어지네. 이게 너무 놀랄 일인데 아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긴 해요. 아유. 예.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